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호장법 강의 제1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료오염 손해와 인과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유료오염 손해의 법적 의의, 유료오염 손해의 성립요건, 유료오염 손해의 인과관계, 또 유료오염 손해 배상 책임의 책임 원칙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는 유조선에 의하여 발생한 다음에 열가한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합니다. 첫째, 선박 외부의 손해인데요.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입니다.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으로 한정이 됩니다. 다음은 방제조치 비용인데요. 유료오염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에 따른 비용입니다. 또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도 유료오염 손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의 법적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원인이 되어 유조선으로부터 유료 유출 또는 배출이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절박한 우려가 있거나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원인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사고 발생이라고 하고요. 유조선으로부터 유류가 외부로 흘러나간 것을 유료 유출 또는 배출이라고 합니다. 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한 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인과관계가 중요한데요. 사고와 유료오염 간의 인과관계, 유료오염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입니다. 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유료오염 손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출이라는 것은 유조선으로부터 유류가 흘러나오거나 나간 것을 의미하고 배출은 유조선에서 유류를 내보낸 것을 의미합니다. 고의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류가 유조선 외부로 흘러나가서 오염 손해를 일으킨 경우는 모두 이 법에서 말하는 유출 또는 배출에 해당합니다. 또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해란 유조선 자체가 입은 멸실 훼손이 아닌 인적 손해나 물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또 손해란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말합니다. 인명의 사상과 같은 인적 손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나 기타 권리에 가해진 물적 손해, 해양 동식물의 멸종이나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환경 손해 등이 있습니다. 손실 또는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발생 우려가 있는 침해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은 방제조치 비용과 추가적 손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로 유료오염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유료오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를 방제조치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또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직접 취한 방제조치 비용, 방제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한 방제조치 비용,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국가의 행정대집행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사고로 유료오염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를 취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라고 하는데요. 이는 방제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해양오염 손해 발생의 우려가 중대하고 절박한 경우나 실제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사고와 유료오염, 유료오염과 유료오염 손해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이라는 것은 충돌, 저하초, 유류의 배출 등 유류오염을 초래하는 사건입니다. 또 유류의 유출, 배출이라는 것은 사고로 인한 유류의 유출 또는 배출을 의미합니다. 오염 발생은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한 오염 발생을 의미하고 손해 발생은 오염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사고 당시에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었다거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고 그로 인해 생긴 오염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하여 각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엄격 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조선 측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유조선에서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오염이 발생하고 이 오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유류오염 사고와 손해라는 결과 간의 인과관계는 입증해야 합니다. 또 두 척 이상의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하여 어느 유조선에서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각 선박으로부터 오염을 발생시킨 유류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손해 발생에 미친 비율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된 각각의 유조선 선박 소유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음으로써 책임 주체를 확장한 것은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게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손해가 자신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배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면하고 손해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원인이 되었는지를 입증한 때에는 그 부분의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 다음은 채권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유류오염 손해는 선박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채권 발생의 원인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된 채권은 법 제2조 7호 가목은 사고로 인하여 유류가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선박 소유자가 부담할 주된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 제2조 제7호 나5의 방제 조치 비용은 선박 소유자와 방제업자와의 계약에 의한 방제 비용 채권과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4항에 따른 방제 비용 등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은 법 제2조 제7호 다음의 방제 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도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주된 채권인 법 제2조 제7호 가목은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 발생의 원인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불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 불이행과는 달리 불법 행위는 피해자가 가졌던 기존의 권리나 법익을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애초부터 어떤 권리나 법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때에는 그것에 대한 불법 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법은 유조선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선박 소유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책임이 발생하도록 하는 결과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 행위와는 다릅니다. 부수적 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방제 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도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때도 선박 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결과 책임으로 보게 됩니다. 법 제5조 제1항은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적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조선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된 사실,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한 오염 사실, 오염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의 발생만 입증이 되면 선박 소유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영미법상으로는 엄격 책임이라고 하는데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가 유발한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만으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결과 책임으로 보게 됩니다.
무과실 책임은 그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실은 없는 것이 되지만 기업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면서까지 영업을 하여 수익을 올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지도 원리에 의하여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유조선으로부터 유출되는 배출된 유류로 인한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만을 원인으로 유조선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반면 법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강제보험 제도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허베이스 비리 사고의 경우가 이러한 결과 책임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어떤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우수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 피리토 사고는 이 법에서의 결과 책임 원칙이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상대적 우수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는 정박 중인 대형 유조선의 소형 바지선 등의 과실로 충돌하여 발생한 유료오염 사고입니다. 이 바지선 측의 과실이 100% 있을 경우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따른다면 바지선은 상법상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그 선박의 톤수도 매우 작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한도액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충분한 구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당시 계산상으로는 약 50억 원 정도의 책임 한도액에 걸려 있었는데요. 다만 결과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유조선에서 유출된 유류오염 손해만 입증이 된다면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유조선의 총 톤수에 따라 산정된 책임 한도액에 따라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례는 결과 책임 원칙이 피해자 보호에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면책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가 다음에 열과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불가항력,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2. 제3자의 고의인데요. 유조선 선박 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3. 항행보조시설 관리하자인데요.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 표지 또는 항로 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에 열거된 면책사유는 책임보험 계약에서도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법에서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까지 강제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위험까지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기는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불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전쟁이라 함은 본래 무력에 의한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하지만 이 규정의 면책 조건으로서의 전쟁은 국제법상 엄격한 의미의 전쟁에 그치지 않고 무력의 행사 내지 전쟁 유사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 내란 폭동은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국내의 당파 간의 병력에 의한 투쟁을 내란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소요를 폭동이라 합니다. 천재지변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또한 불가항력적인 성질을 가진 자연현상에 상당하는 태풍, 대폭풍은 물론이고 그 발생 자체가 이상현상으로 그 결과가 전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천재지변일 것을 요합니다. 영국에서는 불가피한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통상적인 면책 사유의 판단 기준인 불가항력의 개념보다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도 이와 같은 사유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음을 선박 소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적인 주의와 해기 기술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면책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제3자의 고의만이라 함은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킬 의사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유조선 선박 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자를 제3자라고 하는데요.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킬 의사를 가진 것을 고의라고 합니다. 또 만이라는 것은 제3자의 고의 외에 다른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과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면책 사유는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선박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 선박 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유류오염 손해가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면책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조선 선박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복수의 유조선 사고라는 것은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원인 불분명이라는 것은 어느 유조선의 유류로 인한 손해인지 불분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연대 책임이라는 것은 각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 행위자에 대한 책임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는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 제6조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결과 책임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고의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과 그 금액의 결정에 고려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결과 책임 원칙은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고 불측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복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선박 소유자 측의 책임을 지움으로써 법리적으로는 선박 소유자 측에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면도 있습니다. 결과 책임 원칙을 보완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유류오염 손해의 발생에 귀책 사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과실 상계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류오염 손해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오염 손해 중 인적 손해는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오염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유류오염으로 인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망손해라고 하는데요. 장례비, 일실수입, 즉 피해자가 생존했다면 얻었을 수입인데요. 일실수입과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또 상해손해는 유류오염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인데요.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또 질병손해는 유류오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인데요. 치료비, 요양비,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적 손해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한데요. 유류오염과 인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류오염 손해 중 물적 손해는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오염에 의하여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직접적 재산 손해는 유류오염으로 인한 재산의 직접적 손상인데요. 선박, 어구, 양식시설 등의 오염 및 파손, 해안가 시설물의 오염 및 파손, 오염된 재산의 세척, 수리, 교체 비용 등입니다. 또 영업손실로는 유류오염으로 인한 영업활동 중단 또는 방해로 인한 손실, 양식업의 일시적 중단으로 인한 수입손실, 해변, 리조트, 호텔 등 관광업의 수입 감소, 해안가 상점, 식당 등의 매출 감소입니다. 또 순수 경제적 손실은 재산의 직접적 손상 없이 경제적으로만 발생한 손실인데요.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손실, 해산물 소비 감소로 인한 유통업체의 손실,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장기적 경제 손실을 의미합니다. 물적 손해의 경우 손해의 범위와 금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 유류오염 손해 중 환경 손해는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오염에 의한 환경 자체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환경 손해는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개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의 권리 또는 환경권의 사건성을 인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전통적인 민사책임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이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과 환경손상의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른 비용에 한정하여 유류오염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생태계 보건 비용, 환경 모니터링 비용,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치 비용 등이 있습니다. 방제 조치 비용은 사고로 유류오염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유류오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유류오염 사고로 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손실 또는 손해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그 피해자가 직접 취한 방제 조치로 인한 비용입니다. 또 이를 피해자의 방제 조치라고 하고요. 선박 소유자의 방제 조치로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직접 취한 방제 조치로 인한 비용인데요. 선박 소유자가 방제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한 방제 조치로 인한 비용입니다. 또 국가의 방제 조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행정 대집행한 방제 조치 등으로 발생한 방제 비용입니다. 방제 조치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조치에 따른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2조 제7호 다목은 사고로 유류오염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방제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유조선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오염이 발생하는 유류오염이 발생해야 하고요. 또 피해자, 선박 소유자 또는 국가가 방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제 조치로 인해 새로운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방제 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추가적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방제 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해양오염 손해 발생의 우려가 중대하고 절박한 경우나 실제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2년 11월 27일 선고 92-22948 판결입니다. 이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을 요한다. 이 판례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손해의 현실성과 확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발생 우려가 있는 손해는 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유류오염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고 그 손해가 유류오염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과책임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복수의 유조선의 경우 연대책임 규정을 통해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과책임입니다. 선박 소유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유류오염 손해 발생만으로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 불가항력 제3자의 고의, 항행 보조시설 관리 하자만의 세 가지 면책 사유만 인정하는 제한적 면책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복수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에서 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책임 한도까지 강제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과 금액을 결정하는 과실상계가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구별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실무적인 쟁점은 첫째,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유료오염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 환경 영향의 인과관계 입증, 간접적 경제 손실의 인과관계 입증,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경우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또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객관적 기준의 마련이 어렵습니다. 환경손해의 금전적 가치평가, 장기적 경제 손실의 현재 가치 산정, 방제 조치의 합리성 판단입니다. 또 국내법과 국제협약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면책 사유 해석의 국가별 차이, 배상 범위에 대한 국가별 접근 차이, 국제기금 청구 절차의 복잡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실무적 쟁점들은 유료오염 손해배상 사건의 해결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라는 것은 유조선에서 유출 배출된 유류로 인한 선박 외부의 손해, 방제조치 비용, 추가적 손실을 포함합니다. 또 사고와 유료 유출 오염과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고 결과 책임 원칙에 따라서 선박 소유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 또 불가항력 제3자의 고의만, 항행보조시설 관리 하자만의 세 가지 경우에만 면책이 된다는 점, 복수유조선의 연대 책임과 피해자의 과실 상계 규정으로서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공부했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배상을 위해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다른 특수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와 같은 대형 유료오염 사고에서 결과 책임 원칙의 적용은 피해자 구조의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과관계 입증과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은 여전히 실무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